교향곡을 저는 120곡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08곡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 그것 외에 현악사중주곡을 70여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는 저는 이제 개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정지석 선생님 나오셔서 그 하이든의 일생 음악 시간에 배우지 못한 그 뒷얘기. 그래서 제가 좀 약을 팔면요, 이 바로크나 고전도 음악들이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가슴이 찡하고 막 가슴이 오목하고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들의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결국 보니까 끝은 안 좋아. 그래서 거기서 살짝 위안을 받고 그럼 그렇지, 넌 되면 안 돼,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게 낭만파음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길게 했는데요, 그 네 가지 사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소프라노 이원희 선생님께서 노래를 또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따가 큰 박수를 주시면 한 곡 들을 거 두 곡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정지석 대전 윈드 오케스트라 단장이면서 지휘자이신 정지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을 음악 선생님으로 계신 분 앞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든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소프라노 이원희 선생님의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최고의 박수입니다. 박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이 영상에는 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해요. 또 현악사중주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고요. 네, 이런 말들은 일본 출판사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역시 그냥 막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입니다. 네, 1관 편성, 2관 편성 교향곡에는 이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2관 편성 아니면 3관 편성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겠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플룻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관악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이제 혼 같은 거 이런 거 두 배로 쓰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3관 편성을 한다면 플룻을 셋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플룻 쪽에 피콜로 악기를 하나를 더 써요. 그래서 플룻과 비슷한 악기를 셋을 쓰면 3관 편성이라고 하고 4관 편성은 2관 편성의 2배입니다. 근데 우리 악단은 이번에는 이 곡을 하는데 그냥 4관 편성을 해볼까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작곡할 때부터 그런 편성으로 작곡한 곡밖에 연주를 못하는 겁니다.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관 편성으로 해놓고 4관 편성이 필요할 때 게스트를 더 씁니다. 네, 목관악기, 금관악기 구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쉽게 생각을 해갖고 금관적인 소리가 들리면 금관악기, 제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목가적인 악기가 소리로 들리면 목관악기. 왜냐면 색스폰 같은 경우에 이제 교본에도 잘못돼 있는 게 많아요. 이제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저거는 이제 금관이었거든요. 플룻을 보면 처음에 저 악기가 생겨났을 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색스폰은 처음에 만들어낼 때도 금관이었어요. 근데 또 그걸 애써서 리드가 나무잖아요. 아니면 담보가 나무잖아요. 그렇지만 이 알펜 호른을 보면 전부 애초부터 다 나무예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금관악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곡가가 볼 때, 편곡할 때, 금관악기를 이쪽에 써야지 하는데, 이거 재료가 뭐니까. 그건 상관없죠. 그렇죠? 음악적인 게 중요한 거죠. 연습을 하는데, 목관악기 해보세요. 자, 플러스 금관악기만 쫙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전혀 틀린 소리인데, 저는 금관이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갖고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서곡입니다. 타노이저 서곡. 네, 바그너 편에서 이 곡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곡은 뭐냐면 어떤 곡이 있을 때 떠들지 말라고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조용히 해야만 뭐해. 저 그거 참 싫어요. 저 음악회 가면은 첫 곡은 일단 빵빠레 올림픽바레 큰 거 한번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사회자 나오라 그러면 되게 편리해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음악회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에 이제 하이든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마차 바퀴를 만든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하라우 궁의 요리사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궁 뭐 그런 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궁의 요리사였는데 아버지가 특별한 취미를 갖고 있어요. 음악사를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음악가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를 했다든가 대대로 집안 분위기가 음악하는 집안에서 음악가가 나와요.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가 일을 끝나고 저 하프를 이렇게 튕겨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바이올린을 가짜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무로다 뚝딱뚝딱 만들어줬는데, 야, 진짜 바이올린 하듯이 아기가 너무 귀엽게 잘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놀랐대요. 꼭 멀리서 보면 실제 바이올린 하고 있듯이 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얘는 음악을 시켜야겠다. 근데 우리 가난해서 이 동네 아주 작은 동네라 이 동네에서는 뭐 가르칠 데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먼 친척 형이 와서 얘 하는 걸 보고서 어디 교회 지휘자였거든요. 얘 좀 나한테 맡겨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데리고 가서 음악 좀 교육 좀 시키고 하겠다고. 뭐 잘 됐죠 뭐. 애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6살 때 영원히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요때 떠난 게 마지막이에요. 네, 아버지를 한번 만나긴 만나요. 근데 이제 6살 때 음악 교육을 해서 애가 너무나 이제 음악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애 교육을 해서 떠나 보냅니다. 저 그림이 하이든 가족인가요? 그렇진 않죠. 네, 바로 이곳으로 보냅니다. 네, 근데 갔는데 아동 학대를 당했어요. 가서 말이 교육이지 좀 맞기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을 다 하고 먹을 것도 잘 안 먹였나 봐요 또. 거기서 성가대에서 이제 잘 노래를 잘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래 안 있었길 망정이에요. 딱 1년밖에 안 있었어요. 여기 있는데 더 큰 성 스테판 거기 교회 음악 감독이 또 와서 보고 또 탐내는 거예요. 얘 데려가야지. 될 만한 사람은 이렇게 그 기술만 있으면 누군가는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성 스테판 7살에. 7살에. 네, 그렇죠. 딱 알아본 거예요. 얘만 데려가면 성가대 엄청 발전하겠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노래를 했겠죠.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저 빈 소년 합창단.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는 빈 소년 합창단이 오늘부터 한국 무대에 지금도 오릅니다. 있습니다. 149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단된 이 합창단은 525년의 전통과 슈베르트, 하이든 등 역사적 인물들이 유년 시절 몸담았던 단체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엔 그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을 향한 한국 관객의 사랑도 각별해 이들은 1969년 처음 내한한 이래 국내 35개 도시에서 150여 회의 공연을 가졌는데요. 최근엔 코로나19 유행 탓에 투어를 중단했다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은 서울과 함안, 부산과 성남, 속초 등 6개 도시로 이어지며 합창단의 전통적인 레퍼토리 외에도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와 친숙한 한국 노래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 자료를 찾아서 계속 들어보니까 이거 전신이 진짜 완벽하게 그 성 스테판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딴 데 있긴 있어요. 근데 연합 연주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신으로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팀이 한 팀만 있는 게 아니라 4팀이에요. 네 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벌이가 좀 많이 되겠죠. 자랑하고 싶어요. 소년 합창단이 세계에서 가장
네, 아이들 합창 연주회 가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때 이제 황후였으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뽀뽀를 하고 계속 너무 그래가지고 하이든이 막 도망다니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귀찮게 뽀뽀를 해서. 마리아 테레자 너무나 예쁜 합수루크가가 원래는 턱이 길쭉하게 나오고 전응아도 생기고 나중에 그래서 망했죠. 근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 여왕은 굉장히 예뻐서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치사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군주로 남아 있어요, 역사에. 예뻤기 때문에 그것도 한몫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이때가. 1740년대는 또 왕이 계시니 아버지가 이제 카를 6세 계속 이분이 이제 요때쯤 살았으니까 조금 이제 맥락을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그때 분위기를 설명드리면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1740년 7년 전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왕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유럽의 왕들은 원래 저쪽에서 막 데려다 오고 또 이쪽 또 적국에 결혼도 시키고 막 이러던 차였었는데 그 법을 살리카법은 이제 딸에게 왕은 남자만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유럽끼리 그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왕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해요. 그때 이제 프로이드 2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플룻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제일 먼저 공격을 해요. 이 사람 때문에 7년 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럴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음악가거든요. 이분의 음악 유튜브 보면 나와요. 음악가예요. 저렇게 그림에 저런 사진이 존재하는 게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플룻을 이런 식으로 불었나 보다. 하우스 콘서트 이렇게 했나. 그게 아니라 저게 프리드리 2세예요. 저렇게 맨날 플룻만 불고 음악이나 좋아하고 또 볼테로하고 만나고 철학적인 얘기하고 시 쓰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전쟁에 참여도 안 했어요. 맨날 군화에 군복만 입고 전쟁 나면 멀리서 지시만 했지 뛰어들지 않거든요. 너 남자가 이런 거 좋아해서 안 된다. 웬 그렇게 공부만 하고 이러냐. 그냥 팼어요. 틈만 나면 팼어요. 계속 팼다고 그냥. 남자가 이렇게 연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도저히 나는 이거 못 살겠다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하고 도망가요. 근데 잡혀요.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찐이라고 하는 게 친한 친구였는데 잡혔는데 아버지가 좀 정신이 상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왕관을 머리에다 너무 눌러갖고 꽉 씌워가지고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네. 둘째도 그런 식으로 죽었어요. 이제 셋째예요. 얘는 계속 패는 거예요. 이제 똑바로 왕해야 된다. 너 그래 이렇게 약해갖고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친구를 같이 도망가는 걸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겼어요. 법대로 처리하라고. 죽이란 얘기죠. 자기 자식인데 죽이려고 그랬어요. 설마 그랬겠냐 했는데 일부러 얘도 왕이 틀렸다. 그냥 법대로 해라. 자식을 포기했는데 밑에 사람들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잘못 죽였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제발 이거 처리를 하면 무조건 사형이래요. 참수형이나 재판을 나오면 그냥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한 번만 좀 봐주시라고 계속 해가지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봐줬는데 그 친구를 프리드리 2세가 보는 가운데 참수를 했어요. 목을 잘랐어요. 근데 기절을 했죠. 이제 프리드리 2세.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하면서 목 잘리는 순간을 못 봤나 봐요. 그래갖고 다시 깨어난 걸 갖다 그거 쳐다보라고 거기다 세워놨대요. 자른 목을. 너무 잔인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되게 똑똑했어요. 프리드 2세. 그 이후로는 절대 아버지 말에 거역 안 하고 몰래 플룻을 불고 말 잘 들었대요. 다행히 아버지가 바로 죽었대요. 네, 다행이죠. 바로 죽었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러고서는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의 천재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도 좋아하고 음악을 그리고 교향곡까지 쓰는 그런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문학 소년이 어떻게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막 침공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해요. 또 이끌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전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마리아 테레자하고는 결혼까지 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플루 첩조곡입니다. 마리아 테레자하고 결혼물만까지 있었어요. 서로 딱 맞다. 잘생겼어요 또. 그런데 계속 서로 원수지간에 싸우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도 지금 프로이센 때문에 나중에는 프로이센이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커져가지고 독일 통일을 이루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나라가 굉장히 커져요. 술레지안이라는 꿀땅이 있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금방 뺏어버려요. 오스트리아 땅을. 마리아 테레자도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찾지는 못합니다. 그 땅을. 굉장히 큰 땅, 자기 나라 땅보다 더 큰 지역을 생긴 거예요. 프로이센. 재미있어요. 이렇게 보면 음악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 잘 죽이는 거 보면 저렇게 잔인하고. 그런가 봐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조지 2세 여러분 잘 알아요. 이 사람들 직접 군대를 끌고 프랑스군을 격퇴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이제 7년 전쟁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의 끝나려고 하는데 괜히 이 사람이 나서는 바람에 다시 또 성질을 돋궈가지고 다시 전쟁이 또 펼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 조지 2세 이렇게 또 프랑스를 갖다가 격퇴시키고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 와갖고 사람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곡을 작곡을 합니다. 핸델을 시켜갖고 이건 핸델 곡이에요. 이게 하나님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네, 핸델의 테레움 음악은 정말 좋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핸델 편을 했는데 핸델의 음악 너무나 색채가 좋고 화려하죠. 네, 이런 음악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 마리아 테레자가 지금 오스트리아 이제 황후예요. 슐레젠을 프로이센한테 빼앗깁니다. 그 대신에 신성루막 황제의 아까 그 남편 프란츠를 시킵니다. 신성루막 제국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 전체를 통치한 그렇게 권한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오스트리아를 그 수도로 생각하고 남편을 어쨌든 그 황제로 하고 술래전을 주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남편 프란츠가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우리 술래전을 그냥 주고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 테레자가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다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남편 보고 협상하라고 해놓고서는 안 돼. 무조건 안 돼. 왜 이렇게 양보를 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남편 말이 맞았어요. 남편 말이 맞는데 이제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하도 그래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술래좀 뺏겼어요. 사람 많이 엄청나게 죽고 남편 말이 맞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인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로다가 나중에 정치 손도 안 댔대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그 취미생활에 이제 그 다음부터 열중했대요. 식물원, 동물원 요거 이제 궁에다 차려놓고 그거 가꾸고 평생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남편은 돈을 또 잘 벌어왔대요. 위기 상황에서 돈을 굉장히 돈 남기는 걸 잘했대요. 네, 그 프로스인이 그거 이제 그 선제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면은 남편이 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줬습니다. 요 프란츠 1세. 예.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은 참 어려웠는데 마리아 테레자가 유학 왔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근데 자기 이제 로렌이라는 그 진짜 조그만한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다 포기했다는 서약을 쓰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하다가 집어던졌대요, 펜을.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가서 그 펜을 주워다가 빨리 서명하라고 다시 몇 번을 그랬대요. 또 다시 주워다가 갖다 줘. 그거 쓰는 순간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황제가 됐으니까 잘 된 거죠. 예, 그 전쟁을 하고 프랑스군 막 물리치고 했을 때 그 조지 2세였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할렐루야 할 때 벌떡 일어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할렐루야 하면 메시아 할 때 일어서잖아. 그 조지 2세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은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오스트리아 왕이 그 딸 물려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전쟁이 이제 다 끝납니다. 그걸 기념해서 만든 음악이 왕궁의 불꽃놀이입니다. 핸델이 작곡한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불꽃놀이도 같이 하고 핸델을 시켜서 음악을 해서 일반인들도 다 들 수 있게 야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최초의 영국의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마차였겠죠. 왕궁의 불꽃놀이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얼마나 안전이 제대로 됐겠어요. 불꽃놀이 하면서 여기저기 불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조지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죠. 지난주에 들었던 역사에 남는 그런 순간, 이 곡을 듣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벌떡 일어선 그 왕, 지금도 우리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음악만 나오면. 네, 지난주에 감동이 다시 생각나네요. 결국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음악은 좋아하는 거예요. 또. 네, 실제 음악도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따라 박수가 굉장히 크네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하이드는 살았던 겁니다.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영국은 그때 굉장히 부강한 나라고 좋았어요. 자유의 물결이 들어오고 안정이 돼 있고 과학도 발전돼 있고. 오스트리아는 별로 상황이 이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이든 태어날 때가 그 조지 워싱턴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 태어난 해하고 똑같아요. 참 우연히 딱 겹쳐요. 위인들은 뭔가 있어요 하는 그런 거 하나라도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생겨나겠죠. 영국에서 종교 때문에 빠져나가서 생긴 나라가 이제 처음에 식민지처럼 하다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 영국에서 자꾸 세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승진하니까 독립을 해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성 슈테판 대성당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제 공부는 제대로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아무튼 뭐 학교는 아니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얘는 불쌍해서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나가면 당장 먹고 살 길은 없는데 이제 핑계가 생긴 거지 하나. 하여튼 친구가 갖고 뭐 가발 머리 꽁지를 이렇게 붙이고 왔어요. 좀 잘 사는 애였나 봐요. 막 자랑을 하니까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그 가위로 갔다가 그렇게 비싼 거 가위로 잘라도 안 잘라지겠냐고 또 잘라버렸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네. 말 그대로 거리에 앉은 거예요. 그 머리 한번 잘랐다가. 거기 있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카스트로터가 되라고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때 와서 반대를 했어요. 본인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살 길이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네, 그 거세를 하고 우리는 그 파리넬리와 같은 그런 성악가로서의 하이든을 아마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죠. 기웃기웃거리면서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사는 버스킹도 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다락방에서 살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착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반드시 나중에 빚을 갚아요. 나 도와줬던 사람 나중에 궁정악장이 됐을 때 예전에 나 도와줬는데 그의 딸이라도 데려다가 나중에 거기 게스트로 써주고 가수로 써주고 이럽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파파 하이든. 네, 역시 실력이 있으면 또 귀인이 온다고 메타스타시오라는 유명한 대본가를 만나게 됩니다. 네, 얘가 좀 소질이 있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음악 잘하니까 자기 하이든 시종으로 데려다 써요. 그러면서 또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포르프라. 이 사람은 아까는 대본가였지만 실제 음악가예요. 네, 하이든 또 데려다 씁니다. 그 대신 음악 교육을 베풀어요. 하이든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너무나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고 기숙사에 추천을 합니다. 얘 정말 잘하니까 한번 데려다 써보세요. 써본 사람들이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왜 이제 소개시켜줬냐고. 포르프라는 이런 음악을 작곡했어요. 네, 정말 신비스럽죠. 네, 이런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네, 이제 기술도 배우고 전에는 이제 기술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기술이 없으면 곡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나를 배우게 됩니다.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왕성한 학습력을 보였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가난하게 익숙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줄도 알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음악가임을 이곳저곳 알면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작곡 의뢰를 받게 됩니다. 약간 위험한 내용이라 검열에 걸려요. 그렇지만 출판권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를 뜻하느냐면 프로필이 생긴 거예요. 나는 출판할 수 있는 이런 악보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 그걸 내밀면서 더 이제 자신을 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드디어 취직을 합니다. 너무 잘 됐죠. 출판권이 생겼기 때문에 모르친 백작가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큰 데는 아니고 조그만한 데예요. 조그만한 데인데 그래도 악단이 딱 있으면 너무 틀리니까 자기의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 조그만 악단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네, 거기서 최초의 교향곡이라는 걸 작곡을 합니다.
모르친 백작 너무 좋아합니다. 네, 27회 난생 처음 교향곡을 써봅니다. 네,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만 모르친 백작 사업 망합니다. 바로 해체를 해요. 여기서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나 싶었는데 네, 바로 망해요. 네, 그리고 안나 켈러런이라는 사람과 이발소의 딸이었는데 결혼도 하게 됩니다. 왜 결혼을 하게 되냐? 또 금방 또 취직을 하게 돼요. 3년 만에 악단을 해체했지만 더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큰 데 가서도 굉장한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소개 잘했다고 나 칭찬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뛰어나니까. 바로 이곳에 엄청난 가문입니다. 에스테르 하지가. 이곳에 자신 있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곳에서 바로 악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악장으로 들어가요. 처음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네, 거기서 첫 교향곡을 또 만듭니다. 네, 이런 묘사적인 걸 많이 합니다. 6번은 아침, 교향곡 7번은 점심, 8번은 저녁. 그 가운데 악장이 4개니까 사악장을 뽀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항상 제목을 붙여요. 네, 그 에스테르 하지 가면 그 매일 저렇게 잔치해요. 지금 흐르는 곡은 하이든의 세레나데라는 곡입니다. 이런 음악을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연주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에. 네. 또 유명한 곡 중에 첼로 협주곡이 있습니다. 네. 이건 1900년대 넘어서 악보가 발견됐어요. 네,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1위를 한 최하영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콩쿨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매년 콩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는 피아노, 한 해는 뭐 바이올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첼로, 그 해가 첼로 해였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1위를 합니다. 네, 조성진도 그 1위 할 때 매년 하는 거에 1위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이든의 이 곡을 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최하영, 22년도에 1등에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가끔 이분 어디 예술의 전당에 오면 이제 이름을 아니까 한번 관심이 가겠죠.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우승했습니다. 첼로 부문이 열린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2명이 겨룬 최종 결선에는 한국인이 4명 진출했으며 이 중 최하영 씨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결선 진출자들은 이번 경연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독일 작곡가 웨르크 비트만의 미발표곡과 자신이 선택한 협주곡을 브뤼셀 필하모닉과 협연했습니다. 최하영 씨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영국 퍼셀 음악학교를 거쳐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으며 브람스 국제 콩쿠르,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국제 첼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클래식 음악을 잘하나 이거 일반 애들 모르는 분 많아요. 그냥 모르고서 우리나라는 클래식 음악은 좀 뒤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선진국이에요. 금관악기만 빼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군악대 일본 제국 시절부터 왔던 그런 밴드부 시절에 그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와서 그래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9살에 시작하면 하지 우리가 이렇게 밴드부 들어가서 하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사정이 틀려져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학교에서 일 저지르면 쟤 밴드부요 쟤. 합법적인 무슨 조폭 비슷한.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찍부터 이런 거 시키면 너 무슨 깡패 할 일 있어? 이런 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뭐 피아노는 왜 발전했냐면 애 맡기려고 하도 보내다 보니까 기본으로 피아노 학원 보내잖아요. 어디 결혼식 가가지고 갑자기 피아노가 안 오잖아요. 반주해 줄 사람 혹시 있어요? 지금 피아노 반주자가 안 와서. 누구든 있어요. 그냥 대단한 거죠. 전국에 결혼식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외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 피아노 치러 가면 저 지금 마술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손가락 돌아가니까. 아무리 복잡한 걸 갖다 줘도 두 손으로 막 쳐대요. 굉장하죠. 파이프로 가는데 발까지 치잖아요. 발까지 움직이잖아요. 드럼 같은 경우도 사지를 다 움직여요. 왼발도 쓴다는 거 일반인은 잘 몰라요. 사지를 움직이잖아요. 야, 이 악기 능력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게 뭐 트럼펫이나 뭐 색소폰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단선율이니까 피아노는 양손으로 하는데 그렇게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가 노래를 잘하는 이유도 있어요. 옛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대요. 그래서 노래방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고 그냥 무슨 그런 규칙을 넣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도 이거 부르고 헤어져야 되는 거라고 뭐가 있대요. 뭐가 다 그런 부르고 헤어지고 노래를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던 민족이라 노래방이 잘 될 줄 누가 알아서 돈 넣고 노래하는 게 그렇게 노는 건가 싶었죠 처음에. 그래서 수출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수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하는 게 논다는 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수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다 잘해요. 바이올린도 그렇고, 뭐 이제 지금 뭐 세계적인 다 뭐 석권을 했어요, 거의. 피아노도. 마리아 테레자에 결혼합니다. 6살 때. 지금 마리아 테레자가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죠, 마리 앙뚜아네트. 다시 한번 봐야겠네. 딸. 이게 프랑스의 적국이에요. 적국인데, 예, 딸을 보내요. 화해시키려고. 옛날에 이제 유럽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딸도 예뻤어요. 딸이 6살 때 모차르트가 이제 신동영 보여주려고 이제 이거 데려가요. 6살 때 다음 주에 모차르트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 부딪혀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가지고 뽀뽀도 해줘요. 모차르트한테. 모차르트 6살 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6살 때 청혼을 했어요. 그 나중에 마리아 테레자가 커서 개인 피아노 교습을 받아요. 개인 교사로.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기름을 붓는 짓을 해요. 막 귀족들 조롱하는 그런 오페라를 만드는데 그거를 마리아 테레지아가 앞서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재촉을 해요. 그러고서는 프랑스 혁명이 3년 있다가 1789년에 이제 일어나서 단두대에서 자기가 처형당해요. 그거 해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돼요.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역할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공연을 이런 막 그 시민들은 막 그 공연에 열광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에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하이든의 삶. 하이든은 핸델 같았으면 여기 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핸델은 막 더 좋은 저 배신 때리고 가고 굉장히 바흐보다 6배 월급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4배 가지고 잡히고 막 그랬잖아요. 응? 지난주 얘기입니다. 근데 하이든은 너무나 만족한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 생겼다는 거에 뭐 그렇게 돈을 적은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여기서 그냥 한 사람 취향에 맞게 평생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약서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그 주인은 알아봤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대우는 안 해줬어요. 그냥 싼 가격에 해도 그냥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고 있으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계약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타자를 쳤습니다. 을은 이제 하이든이죠. 흰 스타킹을 신고 흰 셔츠를 그 머리 따라. 가발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이게 계약서에 있어요.
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당한 계약이에요.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 그 다음에 인간 오디오가 되라 이거죠. 요청하는 곡은 어떤 곡이든지 즉시 작곡한다. 오늘은 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좀 빠른 곡 좀 듣고 싶어 이러면 그걸 작곡해야 돼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이든 곡 엄청나게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매일 오전과 오후에 음악회 관람 여부를 물어봐야 된다. 너무나 좋죠. 나 오늘 음악 듣고 싶어. 그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와서 오늘 음악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시는 오디오가 없으니까. 노예에게 왔어. 그 다음에 이거 최악이죠. 6개월 전에 알려야지만 내가 자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거죠. 네가 그만두고 싶을 때는 6개월 전에 알려라. 지금은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죠 지금 계약서에. 그 다음에 저작권 모두 하이든이 작곡했어도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 한 거니까 그거는. 근데 18년 후에는 이제 그거 풀어줘요. 그거 풀어주는 바람에 하이든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 끝까지 안 풀어줬으면 그냥 잊혀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이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발디 그 이전도 있었는데 1600년대부터 확 발전했냐. 인쇄술 때문에 그래. 지식의 홍수가 엄청나게 인전. 그때부터 산업혁명, 글자 못 읽는 산업,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읽기 위해서는 글자를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고 막 세상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건 무슨 고별곡이라고 이것도 상당히 유명해요. 이 곡을 연주하면 지금도 저 퍼포먼스를 해요. 연주를 하면서 단원들이 한 명, 두 명 다 나가버려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는데 본인이야 이제 휴가니까 즐기러 가는 거지만 단원들이야 불편하잖아요. 그 하인들은 뭐 물건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부인도 놓고 가야 되고 자식도 놓고 가야 되고 가족들도 못 만나면서 몇 달을 저기서 있어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했어요. 저희들 너무 불편해서 이제 좀 가야겠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장소가 넓어요. 궁에는 살기가 편했다고. 근데 어디 갔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져.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씻는 것도 그렇고 너무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부자이기 때문에 안 불편하게 거기서 이제 지낼 수가 있었겠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또 말을 해야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원들을 위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단원들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파파 하이든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단원들을 위해서 또 가서 말을 하는데 직접 말을 할 수는 없고 내가 이런 곡을 써가지고 좀 애교스럽게 웃으면서 웃기듯이 얘기하고 직접 말은 안 하고 그 표현만 하면은 좀 들어주지 않을까. 나는 아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한 대로 부작은 음악회 끝나고 하이든을 불러서 돌아가도 된거라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우회적인 방법, 유머를 통해서 자기의 직분, 해야 할 일을 이제 감당하는. 네, 이런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 곡은 꼭 저렇게 해요. 재밌으니까 가끔 음악회 할 때 이제 이 곡을 유머스럽게 넣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후작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음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해체를 시켜버려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 돈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흐르는 곡은 트럼펫 협주곡 2악장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데서도 오라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익숙해 있는데 이제 나이도 너무 먹었고, 그 다음에 전에 연금을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계약은 해지됐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돈을 또 계속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꼭 다른데 취직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계속 있으라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 다시 가서 거기에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또 규율을 익히고 하기에는 하인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 그 18년 지나고서 이제 계약이 출판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출판을 여기저기 이제 돈을 좀 팔았어요. 저 악보를. 얼마나 많이 퍼졌고 자기가 얼마나 유명해진지를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이든을 여기 근무하는 중에도 그 영국의 프로페셔널 콘서트에서 불렀었어요. 데려다가 이 유명인을 좀 데려가려고. 에스트레 하지 측에서 이렇게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또 살며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제가 느리게 저건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네, 잘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바이올린하고 하는 사람인데 하이든 저 유명인만 딱 데려오면은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장사가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저 에스트라시에서 놔주질 않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네, 접근을 하죠.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지금 하이든만 있으면 내 인생 대박 치는데 여기저기서 막 데려가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저 효과를 좀 넣었어요. 지금 계속 하이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로 지금 잘로몬은 계속 생각을 하고 데려갑니다. 잘 어디 안 가려고 하는데 여기 런던에 저를 위해서 한번 갑시다. 딱 와요. 지금 이렇게 큰 데가 있어 영국에는. 여기 이 안에서 계속 이제 여러 기획사에서 잘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이든 데려갑니다. 딱 방문을 했는데 영국 매스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그 악보에 항상 그 있던 하이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영국에 왔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에는 왜 못 갔냐면 지금 프랑스 혁명 중이거든요.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거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유명해 있었지만 거기는 못 가고 이리 왔는데 영국에서는 가짜 하이든 악보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는데 1900년대서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짝퉁이 생겨나가지고 하이든 자만 있으면 너무 잘 치니까 사람들이 피아노 치면서도 그거 하이든 악보야 하면 그냥 믿고 치고 이랬었거든요. 사흘간 영국의 모든 신문이 일면을 장식합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건 하이든이 뭐 시종이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건 황태자가 와서 입장하자마자 인사를 하이든에게 합니다. 이 황태자에게도 영광인 거죠.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든은 한 명뿐이거든요. 그러고서 조지 3세 왕비 이제 3세가 됐어요. 뭐 하인 숙소가 아니에요. 궁을 내놓을 테니까 계속 있어라. 하이든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지? 이거 진작 왔으면 내가 여태 뭐 하면서 산 거야?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거 박수 쳐야 돼요. 네. 효과 음악이 딱 여기에 맞게 박수가 나오네요. 또. 네. 이제 나이를 너무 먹었는데 진작 왔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얼마나 악보에 이제 발이 달린 거죠. 악보에 발이 달려갖고 쫙 유명해져 있는 거를 거기 너무 처박혀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나를 환대했나?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자기가. 네, 베토벤도 지도를 해요 이제. 막 이제 모차르트도 찾아오고 난리가 나요. 네, 고국에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다 편지를 보내요. 자랑 엄청 하고 싶죠. 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영국에 왔는데 이런 일이. 나의 도착은 도시 전체에 돌풍을 일으켰고
3일간 모든 온사를 방문했다. 모두가 나를 알고 싶어 한 것 같다. 벌써 6번의 만찬을 갖고 내일 초대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건강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엔 음악 작업을 고려해야 해요. 귀족을 제외하고는 오후 2시까지 손님을 받지도 않고 4시에는 집에서 그 살로몬 씨와 식사를 해야 해요. 비싸지만 쾌적하고 편안한 숙소에 머물고 있다. 네, 이런 자랑하는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하나밖에 없고 그냥 가짜 악보도 많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장난감 교향곡 하이든 거라고 배웠잖아요. 레오폴드 모차르트 아버지 거예요. 네.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네. 가짜 악보가 다른 사람들 것도 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하이든이니까 지금 음악사에서 네. 가짜 악보가 가장 많아요. 네,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작곡한 곡이 두 곡이 있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연주회 때 쓰인 곡입니다. 영국인들은 열광합니다. 에스트레 하지 궁이 있을 때는 30인조였어요. 18인조로 할 때도 있고 최대가 30인조. 여기서는 그 2배 이상, 60인조 이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베토벤이 이제 배우러 왔는데 참 불성실했어요. 숙제를 내면은 뺏겨서 내요. 옛날에 했던 것도 하고. 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이든도 되게 바쁠 때인데 지금 흐르는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운명의 2악장입니다. 전악장이 다 좋아요. 보통 1악장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죠. 한 번은 하이든이 그 베토벤의 전 선생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얘가 나한테 배워서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들었네요 하고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거 저 있을 때 한 건데. 그러고서는 이 나쁜 제자가 또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나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고 떠들고 다닌 거야. 그렇지만 하이든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재밌는 곡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히트를 쳤어요. 조용히 있다가 꽝 거리는 겁니다. 놀람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네,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귀족 부인들이 옆으로 꽉 놀라면서 막 자빠지고 그런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렸다 그래요. 그냥 놀라서 망신당하지 말자. 네, 옆으로 바닥으로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귀족 부인들이. 네, 명성은 또 이런 재미난 뭐 시계도 있어요. 똑딱똑딱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 런던에서 인기는 치솟습니다. 네, 런던이라는 곡을 만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음악을 잘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미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맞는 인물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던 게 아니라 유명해지면 이게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죠? 유명해지면.
예, 그래서 인기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높았대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계속 여기 눌러 있으라. 아, 핸델 같았으면 바로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조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 오스트리아를 기어코 또 갑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데. 아, 여기 있으면서 그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이 좋은 나라에서 계속 있지 왜 가시냐 계속 말려하는데 그냥 끝까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쓰고 아, 나는 내 조국에 아무리 좋아도 내 조국으로 가야 된다. 갔다고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쭉 틀어놨던 거. 예. 예, 오늘따라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아까 처음에 들었으니까 네,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나폴레옹에 멸망합니다. 네, 이제 프로이센이 문제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요. 네, 다음 강의 때부터 나폴레옹이 종종 나와요. 네, 그 어수선한 나라 본인 발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네, 프란츠를 지켜달라는 곡을 씁니다. 지금 독일의 국가예요. 그 하이든이 작곡한 겁니다. 시니어 프란츠 황제를 지켜서 예,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지지를 않아요. 너무 무섭죠. 쳐들어오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천재적으로 그 전술이 뭐였냐면 적군이 여기서 20명이 있으면 30명을 보내요. 그럼 30명이 20명 이기는 거죠. 저기에 10명이 있으면 30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15명이나 20명만 딱 보내요. 지금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해서 전쟁 현장에서 지시를 엄청나게 합니다. 수학 천재였어요. 전쟁을 다 이겨버려요. 거기다가 대포, 현대식으로 최고의 현대식으로 다 개량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요. 수학을 잘하니까.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그래요.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합니다. 누구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병력을 좀 아끼겠다고 1명, 2명 이렇게 3명만 써볼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서 몇 명 가지고 몇 명을 이길 수 있다 해서 그 현장에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이기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갖고 신성 로마 제국 1000년에 넘은 그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 나라가 나폴레옹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사라집니다. 이제 아직 오스트리아는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다 먹을 거니까 지켜주소서. 근데 영국은 못 건드려요. 너무나 부강하기 때문에. 그 섬나라고 또 해군이 발달돼 있고. 네, 독일을 위해서 만든 그 곡입니다.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für das deutsche Vaterland. Danach lasst uns alle streben, brüderlich mit Herz und Hand.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sind des Glückes und der Pfand. Blühen Glanze dieses Glückes, blühe deutsches Vaterland. Blühen Glanze dieses Glückes, blühe deutsches Vaterland. 예, 세계의 악처 안나 켈러를 만납니다. 이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생긴 것도 뭐 사람이 이제 생긴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막 가는 건데 이게 하이든의 작필 악보를 어떻게 했냐면 이 부인 자기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몰라요.
자필악보인데 그걸 가지고 냄비 받침으로 써요. 예, 머리만은 퀘일 페이퍼로 쓰고. 하이드는 그럴수록 음악에 매진해요. 그렇게 뭐 부싸움을 막 그냥 더 매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신경 안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하는 입장도 있긴 있어요. 하이든이 계속 궁에 가서 그렇게 하루 왼종일 그러고만 오니까.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65살에. 요양원에 딱 들어가고 났는데 하이든이 만든 곡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칩니다. 요양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넘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힘이 엄청 넘쳐요. 천지창조를 만들어요. 대히트를 칩니다. 네, 빛을 만들어라. 빛이 있을지어다. 딱 빛이 딱 나는 거. 묘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하이든한테 오스트리아에서 맡겼습니다. 이거를 천지창조를.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혼돈의 세상입니다. 빛이 없어요, 현재. 네, 하나님의 영이 물을 휘돌고 있으면서 빛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빛 생겨라. 네, 지금 이제 빛이 생긴 겁니다, 이제. 네, 또 바다를 네, 이렇게 창조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이렇게 창조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거친 들판이에요. 거친 들을 향기 나는 꽃도 나오면서 이제 깨끗하게 다시 창조를 또 하는 겁니다. 들을. 네, 식물을 창조하는 과정 이원희 선생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식물이 아주 창조가 잘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천지창조를 이제 감상을 가시면 뭐 새들의 창조 이걸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나는 뭐 잘 가사를 알아야지 저렇게 외국어를 하면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면 다 나와요 자막에. 네, 동물 창조 이렇게 하고 최초의 사람 어떻게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음악으로 이렇게 또 그립니다. 이 음악은 또 감사도 하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작곡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어수선한 나라에서 이제 나폴레옹을 당할 자가 없죠. 들어오면 다. 요거는 나폴레옹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벌써 68세 부인이 68세에 사망을 했고 현악사중주 103번
그걸 완성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을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이제 소문이 들어서 만든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곡을 작곡되었다는 뭐 하이든이 죽었는 줄 알고 이런 곡이 지금 작곡해갖고 놔둔다고 그러니까 참 아쉽군. 내가 미리 알았다면 가서 초연을 내가 주의했을 텐데. 1808년 네, 나폴레옹이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빈의 거의 모든 명사를 초청해서 갈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하이든을 위해서. 행사가 끝나고 여럿이 알라그레나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행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한 1부 끝나고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네, 그때 나옵니다. 너무 오래 있기 힘들어가 너무 연로해서 그때 알라그레나를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 베토벤이 머리서 뛰어옵니다. 그 나쁜 놈의 베토벤. 아주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제자. 옛 스승의 이마와 손에 키스를 하고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합니다. 하이든도 아마 회한의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나라도 위태롭고 하이든을 위해서 이게 온 나라가 분위기가 지금 별로 크게 좋지도 않고 있고 하이든과 더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베토벤은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이든 병으로 쇠약해져 있는데 주변 분위기도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좋은 곳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때는 아예 뭐 대포로 쏘고 들어오니까 그 이전 같으면 성을 포위를 하고 굶어 죽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거. 큰 전쟁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5월 주인 사망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지켜줬어요. 그래도. 근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적국과 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따뜻했던 조국을 사랑했던 하이든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의 음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듣게 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